안녕하세요. 이지용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팔품사 기억하시죠? 오늘은 주요 사품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서로 친구입니다. 무언가 같은 일을 합니다. 합쳐볼게요. 그래서 괄호로 묶었죠. 대명사. 일단 중요한 건 명사니까요. 명사, 대명사. 일단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앞으로 제가 명사라고 얘기하면 대명사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로 묶어서 명사로 표시하겠습니다. 감탄사는 제거하고요. 일단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 앞에 배치시키고요. 어쨌든 꾸미는 역할을 하는 I인 부사는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동사가 중앙에 와야죠. 제일 중요한 품사. 다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동사다. 기억하시죠? 전치사 접속사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조금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을게요. 물론 더하기 역할을 한다. 큰 더하기, 작은 더하기. 이건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 여러분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품사인 명동형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주요 사품사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원래 인간은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서너 개, 많아봐야 너댓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항을 풀 때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요. 그 5개나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만들어 놔야 이 사람이 제대로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단어를 볼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어느 품사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거 저만 강조한 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8개 중에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헤아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시험인 사법고시라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려면 필수로 패스해야 되는 국가고시인데요. 이게 1차가 객관식이에요. 과목 7개고 각 과목별 70점만 넘어가면 패스입니다.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보기가 이 농담 삼아 십지선다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보통 다음 제시된 보기 중 옳은 것을 제대로 고른 번호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기가 기억, 삐리리리리, 니은, 삐리리리 하고 각각 사례가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읍, 시읍,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귿, 피읍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1번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3번 없음. 4번 전부 다.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읓, 키읔 이렇게. 이게 말이 십지선다시 이거는 사실은 객관식을 위장한 그냥 대놓고 얼마나 빨리 읽는가, 지식은 얼마나 잘 정립됐는가를 그냥 물어보는 마치 면접과도 같은 시험이잖아요. 와, 보기가 8개, 10개 이렇게 돼버리고 경우의 수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100개 넘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그 지식을 쌓지 않은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수능까지의 일반적인 국가고시 아니면 국제 공인인증시험 토플 탭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AICPA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오지선다나 사지선다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팔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품사 8개의 품사 이거 너무 많아요. 4개로 줄였습니다. 여러분은 명동형부 이 4가지만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명동형부 눈앞에 있는 단어가 명동형부 중에 어디에 속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명동형부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부사 엄청나게 자세히 다룹니다. 근데 명동형부 이제 사지선다로 제가 줄였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단어가 니은 받침으로 끝났어. 형용사죠.
명사는 알잖아요. 명사, 대명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눈앞에 있는 단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품사가? 근데 머릿속으로 명동, 형부 중에 뭘까 떠올려. 근데 명사, 대명사는 아니야. 니은 받침으로 끝났어? 그럼 형용사야. 아니야? 다로 끝났어? 그럼 동사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부사예요. 다시요. 이거 뭐 그런 게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 통해요. 품사를 봤는데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형용사, 다로 끝나면 동사, 명사는 알 테고 그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사라고요. 다시요. 품사를 봤는데 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부사예요. 여지 없습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전치사 접속사일 수도 있잖아요. 전치사 지난 시간에 가지수가 정해져 있다 설명했었죠. 그리고 보여드렸잖아요. in, at, on 이렇게 짧은 단어들, with 이렇게 짧은 단어들이 다 전치사고요. 접속사도 보여드렸죠. 그 이상의 단어들이 없어요. 그것들은 가지수가 정해져 있는 기능적 역할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뭐 영어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어떤 단어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드물죠. 굉장히 드문데 그런 건 문장을 보면서 그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볼 때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무문관 시리즈를 보면서 익히고 계신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품사, 주요사, 품사 그리고 앞으로 다룰 이 관념편에서 다룰 내용들 이걸 통해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쌓이지 않은 거지. 관념편이 끝나고 당장 2권 개문편인데 문을 열다 이 개문편에서 실제로 문장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 개념 정립이 된 상태에서는 그게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주요 4품사입니다. 품사를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만약에 전치사 in 같은 거 보고 이게 전치사인지 몰랐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건 that 같은 거, with 이게 전치사죠. what 같은 거 이런 거 접속사죠.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건 안다는 전제하에 그건 그때그때 이 접속사구나 전치사구나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몰랐다면 대신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동사는 다로 끝나고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났어. 근데 딱 봤더니 이게 품사가 뭔지 몰라. 그럼 부사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왜 이게 정확한 설명일 수밖에 없는지를 좀 장황하게 3-3에서 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사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저는 부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동사는 중요한 품사인 거지 그렇게 개념적으로 뭔가를 막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다로 끝나면 동사예요. 그 밖에 동사에 대한 세세한 문법들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워져요. 쉽게. 근데 부사는 이 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는가가 근본적으로 해석, 그 전에 직역, 해석 이후에 번역, 나아가서는 글 전체의 이해를 좌우합니다. 부사가 실제로 영어 실력을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동사고요. 그 부사에 대해서 챕터 3-3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4품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요 4품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